자, 이제 오늘 본 주제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좀 마음이 좀 무거워지고 분노스럽기도 하고 피가 거꾸로 솟고 혈압도 올라가는 그런 소식이었는데 이제 오늘 오전에 있었던 한덕수 권한대행의 만행이죠. 만행이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과 마용주 대법관 임명에 대해서는 뭐 사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일이어서 당연하다 싶었어요. 근데 속보를 뜬 거 보고 이건 뭐 당연한 일이니까 뭐 근데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는데 너무 속보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 마은혁 재판관이 없는 가운데서 네. 탄핵 심판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마은혁 재판관 빠지면 혹시나 기가 각하될 줄 알았던 거였고 예. 아니, 아주 진짜 아주 눈꼴 사나운 저질 기회주의적 처신이었어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마은혁을 일단 임명을 하면서 1+2로 끼워서 임명을 했는데 그 인물이 이완규, 함상훈입니다. 현 법제처장과 현 서울고법 부장판사인데 뭐 이완규라는 인물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들이 많죠.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검사와의 대화를 그때 생중계로 봤기 때문에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야, 그 2003년 일인데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제가 그때 대학교 2학년이었죠. 아유, 연식이 좀 됐구나. 너무 영하게 봤어. 아 진짜요? 저는 그때 대학교 때여가지고 그거 보고 굉장히 좀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검사라는 양반들이 대통령한테 그때 제 기억에는 검찰총장이 검찰 인사권 달라고 했던 사람이 이완규를 기억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거 말고도 뭐 평검사들 뭐 이제 그 위에 뭐 부장검사들 나와가지고 대표로 했던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입에서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냐는 얘기가 나오게끔 만든 인간이 대표적인 인물이 이완규인데 이완규에 대해서 내가 하나 네네 많은 분들이 모르는 과거 예. 일화가 있습니다. 이 사람 지하운동권이었어요. 아, 우리 선배님 잘 아시겠지만 지하운동권은 얼마나 용렬합니까? 용맹합니까? 그죠? 예, 그- 이른바 이제 오르그라고 하죠. 오르그. 어. 조직 지도부라고 하죠. 예, 오르그. 그 출신이야. 아 그래요? 예.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이 품에 안겨가지고 예. 아주 최악의 정치 검사가 됐지. 아 이 인간이 어느 순간에 확 달라질지 몰라요. 정말. 근데 윤석열과 삶의 궤적이 뭐 이제 사시 합격하기 전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는 결이 굉장히 유사한 사람 아닌가요? 참 죄송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예. 서울대 그 법조 운동권 출신들이 예. 윤석열을 성렬형 그러면서 키워준 측면도 있어요. 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완규가 사실상 윤석열 키워줬. 근데 동기니까 사실 나이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뭐 같이 컸겠죠. 뭐. 아, 키는 크더라고. 아 예. 그리고 이제 이 양반이 12월 3일에 계엄 있고 나서 그 이후에 안가회동이라는 걸 하잖아요. 거기 이제 주요 멤버 중에 또 한 명이고 실제 오늘 뭐 SBS 단독 보도로 보셨겠습니다만은 경찰이나 공수처 쪽에 이미 내란 방조 혐의로 입건이 돼 있는 이제 피의자 출신이란 말이에요. 피의자 신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이 됐다라는 것은 저는 이건 진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워딩대로 이쯤 되면 진짜 막가자는 거잖아요. 그 소장 시킬 생각도 했었어요. 그 오늘 윤석열이가. 추미애 의원이 그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예. 예. 그 이완규를 이렇게 천거했다는 거는 이건 뭐 윤석열의 뜻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아니, 윤석열이가 파면된 마당에도 지금 한덕수가 윤석열 말을 듣는다면은 글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진짜 윤석열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이완규를 이렇게 지명했다면은 예. 요건 틀림없이 윤석열에서 한덕수로 오는 게 아니라 예. 윤석열 부인 김건희에게서 한덕수 부인을 통해 한덕수에게 메시지가 간 게 아닌가. 예. 저는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게 맞다면 확실할 거예요. 그 박지원 의원이 과거 국회에서 밝히신 내용 중에 실제 그 뭐 무속과 관련돼서 연이 같이 닿았다. 그죠? 그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즉 같이 점도 보러 다니고 뭐 이제 이런 주장을 제가 박지원 의원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김건희와 한덕수의 분이 그 정도로 가깝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데 실제 이제 그런 계통으로도 올 수 있고 윤석열이 직접 뭐 이제 한덕수에게 이 내용과 관련돼서 협의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을 뒤로 미뤄서 네. 4월 18일까지 쭉 간다라는 썰이 한번 돌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문영배 그다음에 이미선 재판관이 해임되는 임기 종료하는 상황일 때 그때 이미 이완규와 예. 이 함상훈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을까? 즉 어, 두 사람을 준비한 거는 예. 한덕수가 아니라 예. 윤석열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사람 집어넣어 가지고 예. 기각시키려고 했다. 함상훈은 모르겠지만 이완규의 투입설은 뭐 그때부터 아주 정말 다각도에서 거론이 됐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윤석열의 의지로 인해서 이 일이 벌어졌다라고 한다면 이건 뭐 이제 뒤에서 저희도 또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만은 한덕수라는 이 권한대행을 실제 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국면이라든지 이번 대선 때 활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본인은 출마를 안 한다고 했는데요. 한덕수가 중립적이지 않게 네. 선거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 건을 가지고 예. 한덕수 탄핵 이야기를 또 꺼내야 됩니다. 탄핵 이야기를 꺼내야 되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한덕수 탄핵 이야기가 중도층들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다면은 예. 거국 내각이라도 해라. 예. 실제로 윤석열 계엄에 참여했던 장관들 다 잘라라. 예. 라는 요구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실제 뭐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해법을 주신 것은 뭐 거국 내각 성격이라도 유념해두고 일단은 강공 드라이브로 가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이신데. 특히 행안부 장관이 지금 공석이잖아요. 그렇죠.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 여야가 합의되는 사람 임명하자. 왜냐하면 선거 주무 장관입니다. 그렇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경제 관련해서 최상목이 잘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네네네. 최상목이 날려버리고 여야도 아니네요 이제는 그죠? 네. 국회와 정부가 같이 하는 경제 위기 대책 협의회 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통상 관련해 가지고 같이 대응하는 방안들 네. 이런 것들도 주장할 필요가 있고요. 예. 근데 한덕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어쨌든 저기 권한쟁의 심판도 넣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한다라고 한다면 그 결정이 나면 그래도 좀 한숨 돌릴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뭐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뭐 일단 말씀하신 대로 한덕수를 두면 안 돼요. 야, 이 마당까지 왔는데도 윤석열의 뜻을 받드는 이런 총리라면은 이거는 공해다. 그래서 반드시 정리하고 가야 할 텐데 민주당의 고민이 너무 깊은 것 같고요. 국민을 한번 믿어볼 수는 없습니까? 아니 그렇게 탄핵에 열광하는 국민들의 모습을 보고도 한덕수를 그대로 두고 간다? 누구를 위한 고려인지 모르겠어요. 두 분 말씀 좀 동의를 하는데요. 방법론을 하나하나 이제 저희가 좀 돌다리 두들겨 보듯 짚어보고 가고 싶은데 일단 우원식 의장이 인사청문 요청서를 안 받겠다. 그러니까 국회 차원에 아예 접수를 안 해버리면 인사청문회법에 나와 있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된다라는 그 20일 카운팅이 일단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인사청문 요청서 접수를 보류하는 건데 예, 그러니까 아예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제가 오늘 그렇지 않아도 AI한테 물어봤어요. 헌법재판관 임명 아니 대통령 몫에 헌법재판관 지명을 했는데 예. 이 국회 차원에서 막을 방법이 있느냐? 없대요. 없다고요? 없대요.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예. 악마는 항상 디테일에 있다고. 네네. 그렇잖아요.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 네. 그걸 무슨 수로 한덕수하고 최상목이 막았습니까? 음. 막은 이유가 뭐 임명을 안 했잖아요. 네. 임명은 요식 절차예요. 도장만 하나 찍으면 되는 건데 네. 그걸 안 해가지고 넉 달 동안 이렇게 보류했던 거 아닙니까? 네. 국회가 인사청문회, 예. 인사청문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그 접수를 안 받는다. 네. 그러면은 받을 때까지는 멈춰서는 거야. 예. 이 악마의 그 디테일이 또 여기 있는 거죠. 아니 뭐 많은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뭐 인사청문회를 해서 뭐 부적격자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냥 밀어붙일 수가 있어요. 임명을. 네네. 그게 이제 법인데 네. 그 또 예를 들면은 뭐 가타부타 뭐 이 사람에 대해서 적격 부적격 얘기하지 않는다. 그 잘 아시는 대로 30일 지나면 자동으로 네.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 서류를 아예 안 받는다. 그러면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되는데 예. 아니 인사청문이 못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예 열리지가 않고 접수조차 안 받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야 역시 그 이 국회의장실에 조모 변호사라고 예. 야, 이 사람 머리 진짜 좋다. 아니 아, 내가 그 먼저 이야기했는데 그 조모 변호사가 이야기했대. 아니 조모 변호사가 내가 낮에 낮에 낮에? 아침부터 이야기했는데.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우리 10대 지식인 중에 한 명인 박진영 평론가가 조모 변호사가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이제 한 걸로 하시죠, 예, 뭐. 저작권은 우리 김포 조모 변호사 JYP가 훨씬 똑똑해. 제가 12시 12분에 예, 그래서 예. 제가
변호사님, 네. 그 한덕수 지명을 무력화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라고 물어봤더니 인사청문 요청서 접수 보류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거는 국회의장실 차원에서 대응을 잘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제 봐야 되지 않겠어요? 또 실제로 이제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렇게 나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접수를 아예 보류를 해버리면은 네. 그 프로세스가 멈추는 거예요. 아니- 이걸 무시하고 그 국회가 일부러 안 받는다 이렇게 해서 뿌리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 그러면 이렇게 뭐랄까 이제 죄송합니다. 저는 뭐 간단한 방법이라고는 생각한 적이 없고요. 이제 이런 솔루션이 있었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많은 분들께 공유 드립니다만 그럼 저희 이제 두 팔 두 다리 뻗고 잘 자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뭐 않죠. 일단은 음. 이제 민주당에서 권한쟁의 가처분 신청을 네. 냈지 않습니까? 이게 네네. 권한쟁의 가처분 신청을 판결하는 것은 또 헌재예요. 예. 헌재가 이제 4월 18일까지는 이제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전에 이분들이 그 수기를 거쳐가지고 음. 이거를 그 권한쟁의 신청을 인용해 버리면은 예. 최장 한덕수가 임명 못하는 거죠. 실제로 한덕수의 그 권한이 없는 거죠. 헌법학자들 절대 다수하고 예. 또 헌법학 교과서를 보면은 네. 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명시적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깡그리 무시하고 한덕수 총리가 지명을 했던 것이죠. 근데 예. 사실 한덕수가 예전에 3명의 재판관 음. 임명하는 것과 관련해서 국회 몫인데 국회가 결정했으면 도장만 찍으면 되는데 안 했잖아요. 안 했잖아요. 안 한 이유가 뭐냐면 대통령 권한 대행의 그 어떤 해야 할 역할 네. 권한은 아주 극도로 제한돼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 이번에 아니 지금 2달 후면 새 대통령 뽑히는데 네. 그걸 앞두고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이 지금 지명을 한 거 아니에요? 6년입니다 임기가 6년. 6년. 예. 그럼 뭐예요? 6년 동안 그 헌법재판관 6년이면은 정권 하나가 지나갑니다. 음. 그걸 왜 한덕수가 결정을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저는 4월 18일 이전에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참여하는 또 마은혁 재판관도 참여를 하겠죠. 구인 완성체 헌재가 만약에 심판하게 될 경우 예. 그 한덕수가 오보했다. 네. 이런 판단이 나올 거라고 좀 봅니다. 예. 근데 이게 출발 자체가요 상식과 우리 염치를 벗어난 행동이잖아요. 그럼요. 예. 이게 윤석열이 같은 인간들이 법꾸라지들 아닙니까? 법만 피하면 도덕 윤리도 필요 없다. 이런 집단들 밑에서 총리 짓을 하니까 똑같이 배운 거예요. 이게 공직이라든가 공공선을 추구하는 어떤 국민의 대표로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눈치 안 보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미 파면 선고가 떨어졌고 파면된 대통령의 권한 대행이라고 한다면 훨씬 더 뭐랄까 국민 눈치 보고 제한적으로 권한을 행사해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 이래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덕수가 내가 내란 공범이요라고 예. 저는 자백한 거라고 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예. 그랬으면 예. 특히 이 이완규 씨가 12월 4일 날 예. 내란이 있은 다음 날 안가에 모인 4인방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죠. 안가에 4인방이 대통령도 안 오는데 왜 모입니까? 네. 뭔가 뒤처리를 하려고 안 했겠습니까? 네. 자, 이 내란을 주도한 것은 군인들입니다. 근데 김용현이 그 기획안 섞였어요. 김용현이 최상목한테 준 쪽지 섞였어요. 한덕수한테 준 쪽지 섞였어요. 조태용 장관한테 준 쪽지 섞였어요. 아니라고 봅니다. 법률적인 것들에 대한 이 국보위가 뭔지 아는 사람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완규? 저는 그 기획 집단이 그 4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그 사람들이 나중에 내란을 정리하려고 했다. 네. 근데 한덕수도 거기에서 뭔가 받은 게 있는 거야, 자기도. 그 이완규의 입을 막아야 되는 거야. 네. 그리고 윤석열의 입도 막아야 되는 거야. 어. 자기가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한테 좀 섭섭하게 했잖아요, 과정에서. 예. 그 그럼 윤석열에게 국무회의가- 대해서 뭔가 예. 보충적인 것들도 해줘가지고 윤석열 입도 막아야 되고 예.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이 이완규 제안하니까 땡큐 예. 이제 화해합시다. 예. 저는 이렇게 되지 않나라고 의심합니다. 굉장히 좋은 분석이신 게 그러면은 이 내란의 주범과 공범들이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다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자리를 어쨌든 마련을 해줌과 동시에 각자의 어떤 미래 보장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건 예. 거예요. 그러면 또 얘기가 되네요. 근데 그 실제로 휴대전화도 바꿨다라고 그렇죠. 진술을 했고 국회에서 그건 진술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런 피의자를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을 한다는 것을 동의할 국민들은 없을 텐데 그러면
제가 보는 건 이완규도 문제지만 아까 저희가 처음에 언급했던 함 부장판사, 네네. 네, 함상훈 부장판사 역시도 마찬가지의 무게로 다뤄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 한덕수의 임명권 행사 자체를 문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아까 우리가 애초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정계선 조한상 마은혁 임명 안 하겠다고 난리쳤던 사람 아닙니까? 네네. 그때하고 지금하고 왜 다릅니까? 그렇죠. 그리고 소극적 권한 행사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존재하는 거고요. 이상민, 박성재, 김주현, 이완규 그리고 저는 여기에 더해서 뭐 심우정, 뭐 한덕수, 최상목 다 어찌 보면은 내란의 한 바구니 안에 있었던 굴레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죠. 거잖아요. 네. 예. 뭐 하여간 제가 봤을 때는 이들이 내란 공범이고 또 이제 이완규 같은 경우에는 12월에도 조사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아서 유죄가 나오면은 헌법재판관 못합니다. 못해요. 그때는 이제 아마 대통령이 딴 사람이 돼 있을 것이고, 네.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은데 민주당 대통령이 가만두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법복을 만약에 입는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관도 국회가 탄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탄핵할 수 있죠. 그죠? 네. 근데 탄핵 심판은 못하는 거 아닙니까? 탄핵 심판은 헌재에서 하죠. 헌재에서 하죠. 헌재에서 네. 동료 재판관에 대해서 같이 하죠. 네. 예를 들면 9명을 다 탄핵을 한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니 네. 뭐 저기 혹은 그 6명 남겨놓고 다 탄핵한다? 그러니까 이 3명 사람을 탄핵한다. 탄핵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탄핵 심판이 진행은 되지만 선고는 못하죠. 그 뭐 두 분은 뭐 어쨌든 탄핵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과 관련돼서 근데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좀 조심하는 분위기가 읽혀지긴 하거든요. 뭐 네네. 대충 보도를 보더라도 뭐 민주당이 이렇게 뭐 오늘 당장 누군가를 탄핵해야 된다라고 언급한 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주저하고 있는가에 대한 대목도 좀 짚어보고 싶은데 왜 주저할까요? 아니, 뭐 이제 대선 앞두고 어쨌든 이제 중도화 전략인데 네. 저는 탄핵을 다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네. 근데 탄핵한다고 해야 돼요. 아 선언적 의미로라도. 트럼프 전략이지. 트럼프 전략. 네. 트럼프가 지금 중국에다가 관세를 125% 때리겠다고 하잖아요. 이거 완전 미치광이 전략이죠. 125% 때릴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는 거죠. 예. 우리 김용민 목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탄핵은 선언적 의미로라도 검토를 해야 된다. 그게 압박 수단으로 유효하다면은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그렇지 않은 다른 방법. 네, 또 예컨대 있습니까? 장군멍군 전략이 훨씬 이때는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멈춰 세울 수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만약에 진짜 탄핵을 했을 경우에 한덕수가 대권 출마를 또 도전할 탄핵 가능성. 가면 대권 출마 못합니다. 징계 절차 중에 있는 사람은 공직에서 사표를 낼 수가 없습니다. 오. 아니, 그렇긴 한데 네. 지금 대통령이 파면된 권한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이건 또 법리적 해석이 좀 분분하더라고요. 아니면 탄핵한다고 할 때 한덕수가 먼저 사표 낼 수는 있겠지. 아, 그건 방법이겠죠. 네. 네. 근데 만약에 진짜로 나갈 거라면 그렇게 하겠죠. 네, 네. 네. 그렇지 이제 표결 들어가기 전에 네, 네. 어떻게든 뭐 한덕수에게 그 대권 주자로서 날개를 달아주는 꼴 되는 거 아닌가. 민주당의 고민이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저는 뭐 장군 멍군 전략이 가장 필요하지 않겠는가. 예.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완규하고 함상훈이가 네, 네. 그 임명되는 걸 막는 거 아닙니까? 네. 방법이 있을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하나하나 무력화 시킴으로써 예. 일단 6월까지는 좀 이지고잉하는 예. 자세가 필요해 보여요. 뭔가 좀 연착륙의 느낌을 주자는 말씀이시죠. 네, 가령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대선 국면에서 이 탄핵이라는 문제가 또 부각됐을 때 대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하는데 조금이나마 부담이 될까봐 조금 더 이제 연착륙할 수 있는 방법을 뭐 찾자는 말씀이시죠. 그런 고려는 아니고 예. 좀 가벼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목사님 이지고 한덕수가 그러니까 좀 이해가 좀 덜 되는데 네. 침대 축구 침대 축구. 시간 끌기. 예. 그러니까 그런 한덕수가 저러는 거는 근데, 뭔가 좀 함정을 파놓은 것 같기도 하지만은 예. 기본적으로 지금 내란 세력이 네. 그 흔들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일희일비하고 뭐 즉자적인 반응을 보이고 이런 거 자체가 좀 폼이 안 나요. 예. 그러면 일단은 제가 오늘 새롭게 제가 뭐 전혀 이 대목은 고려하지 않았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탄핵이 국회 차원에서 또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면 그 상태에선 대선을 못 나간다. 요거는 이제 우리 박진영 평론가님이 정리를 해주셨고, 그러면 그 절차 전에 한덕수가 자진 사퇴해서 대선을 출마하는 것은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의 상황을 이제 오늘까지 봤을 때 워낙에 또 한덕수 권한대행을 대선 주자 군으로 묶어서 실제 제가 알기로는 여론조사도 좀 진행되고 있고, 잘 나오는가요? 아니 생각보다- 여론조사 결과는 이제 좀 나중에 나오겠죠. 생각보다 잘 나올 거예요 아마.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쭙고 싶은 게, 한덕수를 굳이 대선 주자로 옹립시키면서 친윤계 쪽에서, 친윤 측에서 혹은 윤석열이 만약에 이것을 기획한다면 바라는 바가 뭡니까? 윤석열 신당이지. 윤석열 신당이요?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것도 윤석열이 완전히 장악하는 거고요. 예. 실제로 한덕수가 이제 경제 관료이기 때문에 예. 어쨌든 다른 후보들하고 비교해서 중도화의 이미지가 좀 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한덕수가요? 네, 그건 사실입니다. 어우, 근데 그래서 동의하시는 분들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왠지 지금 내란의 공범이라는 이미지가 다 고착화되어 있는데 중도 무당에 대한 어떤 그런 소구력이 있다? 있습니다. 네. 살짝 윤석열하고 예. 각을 세운 면도 있잖아요. 비상 국무회의를 두고 그렇죠. 그건 뭐 국무회의를 할 것도 없다. 사실 굉장히 치명적인 발언이었어요. 윤석열 윤석열한테 치명적인 발언. 파도 파면에 있어서 굉장히 파괴력이 큰 그 폭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야 윤석열 계엄에 대해서 예. 어떻게든 반대하고 만류했던 사람, 이래서 내란의 책임을 많이 덜었어요. 지난번 헌재에서 기각 판결 나온 것도 예. 한덕수에게는 좀 어느 정도 날개를 달아준 측면도 있고. 예. 오늘 이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 친윤석열 쪽에서 한덕수 대망론을 띄우는 이유가, 지난 담양 보궐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이기면서 호남의 이재명 비토 정서가 드러났다. 호남 주자인 한대행이 뛰어들면 이것도 좋지 않겠느냐라고 국민의힘 중진 의원의 말이 이랬다는데, 이거 뭐 가당키나 한 얘기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납득가는 뭐 그런 대목은 없습니다만, 아니 이건 그 저기 거의 간발의 차로 민주당이 진 건데. 예, 900표 차이였죠. 예. 그걸 가지고 호남에서 뭐 이재명이 심판을 받았다느니, 네. 뭐 민심을 잃었다느니, 아니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예. 어? 예. 나참 아니 근데 이건 없어요. 국힘 중진 의원 말이니까 가려서 들으셔야 될 것 같고. 예. 어찌됐든 뭐 요런 정서가 친윤계에 깔려 있다라는 것은 또 하나의 이제 저는 방증이라고 보는 게, 윤석열이 혹시 김문수라는 이 사람을 못 믿는 거 아니에요, 평론가님?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게 이제 그 실제 본선 경쟁력이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본선 경쟁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실 윤석열은 김문수한테 아무런 빛이 없어요. 김문수한테는 시혜를 베푼 사람입니다. 철 지나가지고 이제 김문수인데 다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 기억 속에서 사라진 사람을 데려다가 장관시켜줘서 부활시켜줬잖아요. 거기다가 예. 극우 유튜버들까지도. 예. 그런 측면에서 김문수에는 어떤 빛도 없는 거죠. 그래 다양한 카드들을 가지고 한번 만지작거려 보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윤석열이가 사실 체포되기 직전에 주말에 그 한 원로 여권 정치인한테 네. 내가 만약에 못 돌아온다면은 후계자는 김문수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못 돌아온 후계자 김문수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원로 정치인한테 내가 돌아오면은 내가 당신을 총리 세우겠다 이 약속을 했습니다. 피닉죄 아닙니까? 아 이제 그 이름이 다 나오고 있습니까? 인재. 네. 근데 이제 그 재밌는 건 뭐냐면은 네. 총리 제안을 받은 원로가 10명이라는 거야. 아, 10명을 줬대요? 윤석열이한테. 예. 아, 그래요? 예. 근데 또 이제 우리 인재영이 예. 너무나 거기에 감동하셔가지고 SNS로 막 윤석열 띄우고 그랬다는 거야. 아, 이제 그런 내막이. 예, 야. 돌아오지도 못하고 예. 그리고 농락당했고. 예. 예, 하여튼 우리 저 인재영은 이제 정신 좀 그만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유, 이제 예. 가면 원통해서. 예. 뭐 옛날 얘기고요.